안녕하세요. 튼튼 노후 TV의 의사 강남구 닥터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하신 이야기, 의사가 꼽은 뇌혈관 넘버원 의사도 매일 먹는 루틴 하루 한 조각 이 과일을 제 목소리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든든해지도록 매일 한 걸음씩 동행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놓치면 아까운 건강 팁을 제때 받아보실 수 있고 주변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에게도 작은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오늘 내용은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더 쓸모가 있을 겁니다. 며칠 전 외래에서 74세 여성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었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살짝 올라 걱정을 하고 계셨죠. 선생님, 운동은 꾸준히 하는데 식사는 뭘 더 바꿔야 할까요? 약만 늘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차트를 덮고 물었습니다. 하루에 과일은 얼마나 드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사과 반쪽 아니면 바나나 하나 일주일에 서너 번? 사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살찐다, 당이 높다며 멀리합니다. 그러나 과일은 설탕 뭉치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섬유, 칼륨, 비타민, 그리고 수많은 폴리페놀의 집합체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실제 진료실에서 권하는 방식대로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과일을 뽑아 이유와 먹는 타이밍까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과일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혈압당뇨지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은 약효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또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는 과일이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방송 끝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약물과의 관계도 짚어드릴 겁니다. 우선 왜 과일이 뇌혈관에 좋은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의 장내 재흡수를 줄여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다독입니다. 셋째, 비타민 C와 다양한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내피의 기능을 보살핍니다. 넷째, 과일의 수분은 혈액의 점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작은 혈전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을 완화합니다. 다섯째,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높여 단순 당연분 과식을 억제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과일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저는 3가지 기준을 씁니다. 가격과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하루 권장량 안에서 당부하당과 부담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무엇보다 습관으로 유지되기 쉬운 맛이어야 합니다. 건강은 맛과 타협해야 오래갑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과일은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혈관에 좋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베리의 보랏빛 붉은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내피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방패처럼 작동합니다. 또 베리는 과육에 수용성 섬유가 많아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줍니다. 저는 아침 식탁에 2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통곡 오트나 요거트 위에 냉동 블루베리 한 컵을 올리기. 둘째, 견과류 한 줌과 함께 오후 간식으로 딸기 5알 먹기. 냉동은 신선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소 손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단 시럽을 입힌 제품은 피하세요. 그리고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세척은 넉넉한 물에 흔들어 헹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로 자주 추천하는 과일은 감귤류, 오렌지와 자몽, 그리고 국산 귤입니다. 귤의 상큼한 향을 맡는 순간 식욕이 깔끔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향의 주역 리모넨 같은 정유 성분이 긴장을 풀고 과육 속 플라바논 헤스페리딘,
나린개닌 등이 혈관벽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감귤류는 칼륨이 풍부해 짭짤한 반찬이 많은 한국 식탁에 잘 어울립니다. 저는 점심 직후 작은 귤 2개 또는 오렌지 1개를 권합니다. 자몽도 괜찮나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 특히 일부 고지혈증 약, 칼슘 채널 차단제, 면역 억제제의 대사를 방해해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 이름을 모른다면 자몽은 피하고 오렌지나 한라봉 같은 대체 과일로 바꿔주세요. 귤을 드실 때는 주스로 내리지 말고 반드시 통째로 하얀 속껍질까지 함께 씹어 드세요. 그 하얀 막에 플라바논과 섬유가 더 많습니다. 주스는 빠르게 마시게 되어 당 흡수를 급하게 만들고 포만감은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인가요? 채소 아닌가요? 분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양쪽 장점을 모두 취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혈중 농도가 더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탁에서 미지근하게 데운 방울토마토 또는 살짝 끓인 토마토 수프를 권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 싱겁게 먹기 좋고 칼륨과 수분이 풍부해 나트륨 부담을 누그러뜨립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너무 잘게 썰지 말고 통째로 씹어 드세요. 씹는 시간이 길수록 포만감이 올라가고 식사 속도를 자연스레 늦춰 혈당과 혈압이 급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냉장고 문칸보다 서늘한 상온 보관이 향과 식감을 덜 잃습니다. 익힌 토마토는 밀폐 용기에 담아 이틀 내에 드시고 케첩 가공 소스는 당연분이 높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속 계산기를 꺼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기본 권장서는 과일 2줌입니다. 손바닥을 펴서 오목하게 만든 만큼을 한 줌으로 보시고 베리는 1컵, 귤은 2개, 오렌지 1개, 방울토마토는 1015알이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사와 겹치지 않게 또는 식사 중 디저트처럼 소량을 섞어 드시고 식후 혈당을 스스로 재보며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세요. 혈압이 높은 분은 저녁 늦게 과일을 몰아먹기보다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수분과 칼륨을 고르게 채우는 편이 좋습니다. 과일은 특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지루하지 않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게 꾸준히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장을 본다면 무엇을 어디에 채워 넣을지 내일 아침 점심 저녁의 자리를 미리 정해 봅니다. 베리는 냉동실 오른쪽 매니 칸, 귤은 식탁 위 바구니, 토마토는 햇볕 들지 않는 찬장. 보이는 곳에 두면 손이 갑니다. 그리고 물 1컵을 곁들여 드세요. 과일의 섬유가 물과 만나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를 때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저는 진료가 끝나면 어르신들에게 작은 미션을 하나씩 드립니다. 이번 주는 베리귤 토마토 3가지 중 2가지를 하루 2번 실천해 오세요. 다음 진료에서 혈압과 체중 그리고 컨디션을 묻습니다. 변화는 숫자보다 표정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얼굴빛이 맑아지는 순간 저는 오늘도 과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그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 과일의 디테일한 섭취법, 장보기 체크리스트, 자주 받는 질문과 약물 주의사항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 과일의 디테일을 약속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리입니다. 저는 아침 공복에 베리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조금 있는 식품과 함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릭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1컵, 아마씨 가루 작은 숟가락 하나,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의 전구체와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혈관 내피를 다독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치아로만 씹어서 먹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미리 분쇄된 제품을 작은 병에 나눠두고 한 숟가락씩 쓰면 간편합니다. 베리는 매일 조금이 핵심이라 비용이 고민되면 냉동을 기본으로 두고 제철 딸기나 블루베리가 싸질 때 신선한 것으로 보충하세요. 드실 때는 달콤함을 더하려고 설탕을 뿌리지 말고 향을 살리고 싶으면 레몬 제스트 껍질을 얇게 간 거를 한 꼬집 넣어보세요. 레몬의 향 성분이 맛을 또렷하게 만들어 과한 당을 쓰지 않아도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베리 한 줌과 무염 아몬드 열알이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사 직후 디저트처럼 소량을 곁들이면 혈당 곡선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은 베리를 우유나 요거트에 5분 정도 불려서 드시면 식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냉동 베리는 상온에서 10분만 두면 살짝 표면이 녹아 과즙이 올라오는데 그때 먹으면 치아 시림도 덜합니다. 감귤류로 넘어가 보죠. 귤 오렌지는 껍질 속 하얀 속껍질과 과막을 버리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쓴맛이 살짝 느껴진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그 쓴맛에 헤스페리딘, 나린진이 들어 있습니다. 귤은 크기가 작아 과식하기 쉬운데 작은 귤 2개가 대략 밥 반 공기의 당량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두면 과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어 저녁에 짭짤한 야식 유혹을 줄여줍니다. 자몽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몽은 향과 맛이 훌륭하고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지만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큽니다. 특히 일부 스타틴 계열, 칼슘 채널 차단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진정제 등이 CYP3A4라는 간 효소로 대사되는데 자몽이 이 효소를 억제하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 부작용이 늘 수 있습니다. 약 봉투에 이름이 복잡하게 적혀 있다면 안전하게 자몽은 건너뛰고 오렌지 한라봉 레몬으로 충분히 대체하세요. 레몬은 즙만 쓰지 말고 껍질 제스트를 활용하면 향은 살리고 당은 줄일 수 있습니다. 감귤류는 냉장 보관 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통기구멍이 있는 망에 넣어 야채칸에 두고 일주일 내 드실 양만 꺼내 식탁 바구니에 올려 놓으면 섭취 빈도가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토마토는 활용도가 높아 밥상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은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식초 반 숟가락, 다진 양파 조금을 더해 미지근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소금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후추나 허브로 풍미를 채우면 염분 섭취를 20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잘 되니 방울토마토를 전자레인지에서 4050초만 데워 껍질이 살짝 터질 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은 토마토가 신맛 때문에 걱정되신다고 묻지만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맛에 민감한 위장이라면 공복보다는 식중 식후로 시간을 옮기면 속이 편합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염분이 들어간 제품이 있으니 라벨에서 나트륨을 확인하시고 무염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케첩은 설탕과 소금이 많아 토마토로 보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세요. 이제 생활 속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요거트베리 또는 통밀 토스트 위에 으깬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 슬라이스 그리고 물 한 컵. 점심에는 일반 식후 디저트로 오렌지 1개 또는 귤 2개. 고혈압 약을 드신다면 소금 적은 국으로 대체하고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선택을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올리브오일 살짝 가미한 토마토 요리로 염분을 낮추고 과일은 밤늦게 몰아 먹지 말고 식사 중 소량으로 끝냅니다. 취침 전 과일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가슴 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 총 1.5리터를 목표로 하되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 환자는 주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이 원칙입니다. 과일과 함께 물을 한 컵 곁들이면 섬유가 장에서 젤처럼 부풀어 올라 포만감과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라디오로 사연 하나 더 소개합니다. 선생님, 저는 76세 남성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고
치아도 몇 개 빠져 과일을 잘 못 씹습니다. 그래도 꼭 먹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씹는 부담을 줄여 섬유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입니다. 베리는 요거트에 10분 담가두고 귤은 조각을 잘라 하얀 속껍질만큼은 버리지 않도록 작은 칼로 도와주세요. 토마토는 미지근하게 데워 껍질이 얇게 벗겨지도록 한 뒤 잘게 썰어 드시면 됩니다. 믹서로 갈 때는 물이나 우유를 많이 더하지 말고 씹는 동작을 몇 번이라도 유지해 타액과 고르게 섞어 드세요. 타액에는 아밀라아제가 있어 당 흡수를 천천히 도와줍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빨대를 쓰고 싶어지지만 빨대로 마시면 과일이 음료가 되어 속도가 빨라지고 포만감은 주로 과식을 부릅니다. 가능하면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제 흔히 받는 질문을 모아 답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병 있는데 과일 먹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양과 타이밍 그리고 조합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직후 소량을 곁들이고 단백질 지방이 있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갖고 계시다면 각 과일을 드신 뒤 1시간, 2시간 값을 직접 기록해 보세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말린 과일은 어떤가요? 말린 과일은 물이 빠져 당밀도가 높아지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쉽습니다. 견과와 섞인 건강간식으로 광고되지만 나트륨 설탕이 추가된 경우가 많아 라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혈관 관점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소량, 자주가 더 유리합니다. 셋째, 과일 대신 100% 주스는 씹는 과정이 사라져 포만감이 적고 같은 양의 과일보다 더 많은 당을 빠르게 섭취하게 됩니다. 주스는 일상식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선택하고 가능하면 물로 10일 이상 희석해 천천히 마시세요. 넷째, 비싼 수입 베리만 효과 있나요? 아닙니다. 색 진한 국산 포도, 복분자, 오디, 제철 딸기 모두 훌륭합니다. 핵심은 색 깊이와 껍질째, 자주 조금입니다. 다섯째, 칼륨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건강한 신장이라면 칼륨 조절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과일 섭취량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토마토, 오렌지, 바나나는 칼륨이 많은 편이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먹는데 베리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베리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초록잎 채소처럼 비타민 K가 많은 식품은 와파린 복용 시 용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경구항응고제디오 A씨를 복용하는 분이 늘어 이 이슈가 줄었지만 변화가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곱째, 자몽 외에 조심할 과일이 더 있나요? 파멜로 석류 일부 제품, 쓴 오렌지 세비야, 오렌지 추출물이 특정 보충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벨을 읽는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저는 식탁 이야기를 할 때 늘 대체 전략을 함께 드립니다. 과일이 떨어졌을 때 손이 과자빵으로 향하지 않도록 미리 우회로를 만들어 두자는 뜻입니다. 베리가 없으면 색진한 포도 한 줌, 귤이 없으면 레몬 제스트를 더한 상추 샐러드와 토마토가 질리면 파프리카와 오이로 색을 채우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잊지 않습니다. 색향 식감이 만족을 주면 설탕과 소금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또한 접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식탁에 과일이 올라온 날은 반찬의 젓갈류 김치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기,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기, 식사 시작 5분 전에 물 반 컵 마시기. 이런 작은 규칙이 모여 혈압과 체중, 허리둘레의 변화를 만듭니다. 라디오 사연 두 번째. 선생님, 저는 82세 여성입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 더 빠질까 걱정돼요. 노쇠가 시작된 체중 감소는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이때 과일은 식욕을 여는 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귤 2조각, 방울토마토 서너 알,
딸기 두 알로 입맛을 깨우고 곧바로 단백질이 있는 주식을 따라가세요. 닭가슴살보다 더 부드러운 연두부나 달걀찜, 생선조림에 살코기가 좋습니다. 과일만으로 끼니를 대신하면 더 말라버립니다. 반대로 체중이 과한 분은 과일을 큰 접시에 수북이 담지 말고 작은 그릇 전략을 쓰세요. 같은 양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뇌가 더 빨리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땐 TV 핸드폰을 잠시 끄고 식탁에 앉아 드세요. 주의가 분산되면 과식이 쉬워집니다. 이제 혈관 회복 주간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메모장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월수금은 아침 요거트 블루베리, 점심 후 오렌지 1개, 저녁 토마토 요리. 화목토는 아침 통곡빵 토마토, 오후 딸기 5 알견 과류, 저녁 상추 샐러드에 귤 1개. 일요일은 자유롭게, 그러나 색이 진한 과일 1가지는 반드시 포함. 물은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오후 4시, 저녁 식전 이렇게 4타임에 각 20만 250ml씩. 혈압은 아침 배뇨 후 앉아서 5분 안정 뒤 2번 재서 평균을 기록하고 일주일간 수치를 보며 염분과 수분, 활동량을 조정합니다. 체중은 일주일에 2번,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이 루틴을 4주만 실행해도 다수가 저녁발 붓기가 줄었다, 변이 부드러워졌다, 밤중 갈증이 덜하다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숫자는 그 다음입니다. 검진값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몸은 더 빨리 변화 신호를 보냅니다. 장보기 체크리스트도 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12봉, 제철 딸기 소포장, 무염 견과류 500지, 그릭 요거트 무가당, 오렌지 6개들이 1봉, 귤 1상자 대신 소포장 1012개, 방울토마토 2팩, 올리브 오일 식초 후추. 여기에 레몬 12개를 추가해 제스트용으로 쓰면 설탕 소금을 대신하는 향의 무기가 됩니다. 장을 볼 때는 가공 단맛이 들어간 과일 음료 요거트 캔디 코너를 과감히 지나치세요. 과일에 좋은 이미지를 차용한 가공식품이 혈관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벨의 첫 3줄을 꼭 읽는 습관. 설탕, 포도당, 액상, 과당말, 토덱스트린, 나트륨이 앞부분에 빼곡하면 바구니에서 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쯤에서 의사가 말하지 않는 뇌의 비밀을 한 토막 나눌게요. 뇌는 사실 당을 좋아합니다. 뇌세포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빠르게 많이 들어오는 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뇌를 지키는 혈관에게 과로를 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균형 있게 들어오는 당은 뇌와 혈관이 가장 편안해하는 리듬입니다. 과일을 식탁의 후식으로 위치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향과 색은 뇌의 보상 회로를 부드럽게 자극해 과도한 설탕 소금에 길들여진 혀를 다시 본래의 민감도에 가깝게 데려옵니다. 23주만 지나면 덜 달고 덜 짠 음식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건강은 덜 힘든 습관이 됩니다. 약물과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고지혈증 약 중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 일부는 자몽과 상호작용 위험이 있어 자몽 주스 자몽청을 피하세요. 로스바스타틴은 비교적 영향이 적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원칙은 자몽 해피입니다. 고혈압 약 중 칼슘 채널차 단제 암로디핀 등도 자몽과 충돌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는 과일과 큰 문제는 드물지만 칼륨 보존성 이뇨제 스피로놀락톤 등을 드시는 분은 고칼륨 혈증을 주의해야 하므로 과일 총량을 의사와 상의해 조절합니다. 항응고제와 팔 있는 비타민 K에 예민하므로 과일보다는 초록잎 채소 조절이 핵심이지만 보충제 형태의 농축 추출물을 새로 시작할 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당뇨약 메트포르민, DPP-4 억제제, SGLT 억제제 등과 과일은 원칙적으로 함께 드셔도 되지만
식사 패턴 변화로 저혈당이 우려되면 손떨림, 식은땀 증상을 가족과 공유하고 비상용 사탕이나 주스를 준비해 두세요. 단, 비상용 주스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질환별 포인트도 남겨두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수분 섭취를 규칙적으로 유지해 탈수를 피하고 카페인과 음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발작 빈도가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감귤토마토 중심의 저염 식단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라면 의사 영양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과일의 종류양 조리법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심한 분은 감귤류가 불편할 수 있어 오렌지 대신 베리토마토 익혀서로 우회하세요. 통풍 환자는 과당이 많은 과일을 과량 섭취하면 요산이 오를 수 있어 하루 총량을 더 엄격히 관리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도 공통 원칙은 동일합니다.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하고 그 기록으로 식탁을 조정한다. 작은 공책 하나가 여러분의 주치의 다음으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래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수치가 아니라 표정이 달라지는 때입니다. 선생님, 아침에 발목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덜 깨요. 혈압 재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과일과 물, 걷기, 수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뇌경색은 한 번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의 선택이 쌓여 생기는 결과입니다. 오늘 과일 한 조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이 내일의 혈관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바뀌면 식탁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면 삶의 속도가 바뀝니다. 저는 그 변화를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일주일 식단 예시를 시간표 형태로 정리하고 냉장고 찬장 정리법,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을 덧붙이겠습니다. 일주일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은 한 끼 40만 500kcal, 점심 50만 600kcal, 저녁 40만 500kcal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 상황에 맞게 가감하세요. 월요일 아침 그릭 요거트 150g, 블루베리 한 컵, 맛이 한 숟가락, 통밀 토스트 반장. 점심 현미밥 23공기, 두부 부침, 시금치 나물, 김치 반 접시, 디저트로 오렌지 1개. 저녁 토마토, 양파, 버섯을 올리브오일로 가볍게 볶아 닭가슴살과 함께. 화요일 아침 달걀 스크램블과 방울토마토 열알, 사과 12개. 점심 보리비빔밥 소량과 미역국, 귤 2개. 저녁 통밀 파스타 70g에 토마토, 소스 무염과 올리브오일, 샐러드 한 접시. 수요일 아침 오트밀에 딸기 5알과 호두 5쪽, 계피가루. 점심 생선구이, 현미밥 소량, 오이 무침, 오렌지 1개. 저녁 두부토마토탕, 잡곡밥 반 공기. 목요일 아침 요거트 블루베리, 점심 콩나물국과 닭안심, 귤 2개. 저녁 채소 비빔면 면양 절반 토마토 슬라이스. 금요일 아침 통밀빵 아보카도 토마토, 점심 김밥밥 적게, 채소 많이, 오렌지, 저녁 버섯 전골과 방울토마토. 토요일 아침 삶은 달걀 2개, 딸기 5알, 점심 잡곡밥과 된장찌개, 귤, 저녁 토마토 수프와 통밀빵 한 조각. 일요일은 가족 식사에 맞추되 색 진한 과일 한 종류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간식은 하루 12회, 각 100kcal 내외로 제한하고 늦은 밤 간식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냉장고 찬장 정리법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곳에 좋은 선택을,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덜 좋은 선택을 둡니다. 냉동실 맨 위 칸에 베리, 야채 칸 앞쪽에 방울토마토, 문칸에는 물병, 식탁 한쪽 바구니에는 귤 오렌지. 과자는 문이 닫히는 찬장 맨 위 칸에 밀폐해 두고 열쇠가 있다면 열쇠를 따로 보관합니다. 집안의 환경 설계가 의지를 이깁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법은 더 단순합니다. 표현을 바꿔주세요. 김치 줄이자가 아니라 오렌지 하나 더 먹자, 소금 덜이 아니라 향을 더. 누구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채우는 제한을 할 때 변화는 오래갑니다. 손주가 있다면 베리 요거트 볼을 함께 만들고 토마토 꼭지 따기 심부름을 맡겨보세요. 건강은 세대를 건너 학습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은 실패를 관리하는 법, 여행 명절 외식 때 루틴 지키는 팁, 그리고 마무리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안전해지면 뇌는 그 평온을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저는 그 변화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몸에서 곧 확인하실 겁니다. 일주일 식단 예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40만 500kcal, 점심 50만 600kcal, 저녁 40만 500kcal을 큰 틀로 잡고 개인 사정에 따라 1020% 가감합니다. 월요일 아침은 그릭 요거트 150g에 블루베리 1컵, 아마씨 작은 숟가락 하나, 통밀 토스트 반장. 점심은 현미밥 23공기와 두부 부침, 시금치 나물, 김치 반 접시, 디저트로 오렌지 1개. 저녁은 토마토 양파 버섯을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볶아 닭가슴살과 함께. 화요일 아침은 달걀 스크램블과 방울토마토 열알, 사과 12개. 점심은 보리비빔밥 소량과 미역국, 귤 2개. 저녁은 통밀 파스타 70g에 무염 토마토 소스와 샐러드 1접시. 수요일 아침은 오트밀에 딸기 5알과 호두 5쪽, 계피가루 1꼬집. 점심은 생선구이와 현미 소량, 오이 무침, 오렌지 1개. 저녁은 두부토마토탕과 잡곡밥 반 공기. 목요일 아침은 요거트 블루베리, 점심은 콩나물국과 닭안심, 귤 2개, 저녁은 채소 비빔면 면량 절반의 토마토 슬라이스. 금요일 아침은 통밀빵 아보카도 토마토, 점심은 김밥밥 적게, 채소 많이과 오렌지, 저녁은 버섯 전골과 방울토마토. 토요일 아침은 삶은 달걀 2개와 딸기 5알, 점심은 잡곡밥과 된장찌개, 귤, 저녁은 토마토 수프와 통밀빵 1조각. 일요일은 가족 식사에 맞추되 색이 진한 과일 1종류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간식은 하루 12회, 각 100kcal 내외로 제한하고 늦은 밤 간식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냉장고 찬장 정리는 보이는 곳에 좋은 선택을, 닫기 어려운 곳에 덜 좋은 선택을로 끝납니다. 냉동실 맨 위 칸엔 베리, 야채 칸 앞쪽엔 방울토마토, 문 칸엔 물병을, 식탁엔 귤 오렌지 바구니를 올립니다. 과자는 문이 닫히는 찬장 맨 위 칸에 밀폐. 집안의 환경 설계가 의지를 이깁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표현을 바꿔주세요. 김치 줄여 대신 오렌지 하나 더, 소금 덜 대신 향을 더. 채우는 제한은 반발을 줄이고 지속을 늘립니다. 손주와는 베리 요거트 볼을 함께 만들고 토마토 꼭지 따기 심부름을 맡겨보세요. 건강은 세대를 건너 학습됩니다. 여기까지가 집에서의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는 집 안에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행, 명절, 외식처럼 변수가 많아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이 변수를 미리 계산해 루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식단 원칙과 장보기 규칙을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작은 흔들림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흔들리는 순간의 설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실패를 계획에 넣는 것입니다. 여행 첫날 저녁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대신 아침은 베리 요거트로 단순화하고 점심엔 감귤류를 반드시 끼워 넣습니다. 매 끼니 물 1컵을 의식적으로 곁들이는 습관을 잊지 않습니다. 호텔 조식에선 색 규칙을 적용합니다. 접시에 빨강 토마토 딸기, 주황귤 오렌지, 초록 샐러드, 흰색 요거트 달걀 흰자를 먼저 올리고 노랑 스크램블드 에그와 갈색 빵 베이컨은 뒤로 미룹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염분 포화 지방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명절 상차림은 기름진 전과 짭짤한 찬이 중심이 됩니다. 이때 귤 바구니를 식탁 중앙에 시작 신호로 놓으세요.
귤 한 조각을 먼저 씹으면 턱이 움직이며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이 앞서옵니다. 외식 메뉴를 고를 땐 국물은 소량, 소스는 별도, 반찬은 짠 것 위주로 절반만이라는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토마토가 들어간 메뉴 카프레제 토마토, 스투토마토, 달걀 볶음을 먼저 찾고 단짠 양념 고기는 상추 오이 토마토를 곁들여 소스를 닦아내듯 싸서 드세요. 작은 실패를 관리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오늘 과일을 못 먹었다면 내일 2배로 보상하지 마세요. 보상 심리는 다시 실패를 부릅니다. 대신 다음 끼니에 한 번만 넣습니다. 밤 10시 이후 출출하다면 그날은 접으세요. 물 반 컵과 따뜻한 허브티로 마무리하고 다음 날 아침 베리로 시작합니다. 수면은 혈관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마다 위에 무엇인가를 담으면 혈관은 쉬지 못합니다. 걷기와 결합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과일을 드신 날엔 저강도 1520분 걷기를 곁들이세요. 식후 30분 이내의 짧은 걷기는 혈당 혈압 곡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비가 오면 의자 스쿼트 10회 3세트,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20회 2세트로 대체합니다.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기록은 습관을 붙잡는 가장 저렴한 도구입니다. 종이에 날짜를 적고 3줄만 씁니다. 오늘의 과일, 오늘의 물, 오늘의 걸음. 예, 베리 1컵 귤 2개, 물 8컵 식후 15분 걷기. 고혈압 환자는 아침 혈압 2번의 평균, 당뇨 환자는 식후 2시간 혈당을 한 줄 더 적습니다. 숫자는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1칸 비었다로 바뀝니다. 빈 칸은 내일 채우면 됩니다. 뇌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고 조용히 보상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흔한 오해들을 짚어 오해의 여지를 닫아둡니다. 첫째, 과일은 당이 많아 모두 해롭다. 과일의 당은 섬유 미네랄 항산화 성분과 함께 들어옵니다. 문제는 즙과 과잉입니다. 씹는 과일을 하루 2줌 안에서 드시는 건 대체로 이롭습니다. 둘째, 수입 베리만 효과가 있다. 색이 진한 국산 과일이면 충분합니다. 제철의 힘을 믿으세요. 셋째, 토마토는 생으로만 먹어야 영양이 산다. 리코펜은 익힐수록 흡수가 좋아집니다. 넷째, 저녁 과일은 살을 찌운다. 늦은 밤 과일은 위산 역류 수면을 해칠 수 있어 권하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은 시간과 양이지 과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섯째, 자몽을 조금 먹으면 약과 상관없다. 상호작용의 문턱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모르면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레르기와 연화곤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사과, 복숭아, 키위, 감귤류에서 입안이 가려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는 분은 가열을 활용하세요. 토마토 수프, 설탕 없이 레몬 제스트로 향만 살린 따뜻한 과일 컴포트를 시도합니다. 치매를 돌보는 보호자라면 토마토를 잘게 다져 달걀찜에 섞고 베리를 요거트에 충분히 불려 질감을 부드럽게 하세요. 작은 숟가락, 얕은 그릇, 밝은 접시는 식사 집중을 돕습니다. 예산과 꾸준함의 타협은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단가가 낮고 보관이 쉽습니다. 귤은 소포장을 사서 며칠 내에 소비하고 방울토마토는 2팩 묶음 할인 때 사두되 이틀 내에 소비 계획을 세웁니다. 과일은 버려질 때 가장 비싼 식품이 됩니다. 사온 날 바로 손질분할 포장해 냉장 냉동 자리를 정해두면 눈앞에 과일이 되고 눈앞에 있는 것은 결국 먹게 됩니다. 동반질환별 미세 조정 팁을 덧붙입니다. 고혈압은 감귤토마토 중심, 김치 국물 절반 전략, 물타임 알람. 당뇨는 과일을 식사와 함께, 단백질을 동반, 식후 12시간 혈당으로 개인 허용량 찾기. 고지혈증은 베리토마토 비중 확대, 지방원은 올리브오일 생성콩으로 교체. 비만은 과일을 식전 간식이 아니라 식사 구성으로 넣어 총량 관리. 신장질환은 칼륨 수분 제한을 주치의와 조율하고 레몬 제스트 허브로 향을 보강. 통풍은 과당 많은 과일의 과량을 피하고 물걷기를 강화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를 마지막 점검표 형식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첫째, 세 과일 중 두 가지를 하루 2번 아침 베리, 점심 감귤, 저녁 토마토 요리. 둘째, 물 4타임 기상 직후 점심 전 오후 4시 저녁 식전. 셋째, 소금은 향으로 대체 레몬, 제스트 후추 허브 식초. 넷째, 주스보다 씹기 속껍질까지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다섯째, 자몽약 상호작용 확인 모르면 피함. 여섯째, 기록 과일 물걸음과 혈압혈당 한 줄. 일곱째, 실패는 다음 끼니에서 조정 2배 보상 금지. 여덟째, 1520분 걷기 식후 30분 내 또는 계단 천천히 오르내리기. 작은 성공 사례 2개를 다시 꺼내봅니다. 78세 남성, 허리둘레 96cm, 수축기 혈압 150대. 하루 2번 루틴으로 4주를 보냈습니다. 저녁 발 붓기가 사라지고 아침 혈압이 130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약을 줄인 것이 아니라 식탁과 걷기가 약의 일을 더 잘하게 도왔을 뿐입니다. 81세 여성, 식욕부진과 변비로 고생. 귤 2조각으로 입맛을 열고 토마토 달걀찜을 더했더니 2주 만에 식사량이 늘고 배변 간격이 안정됐습니다. 숫자보다 표정이 먼저 변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따라옵니다. 일주일 미션을 드립니다. 1일차 냉장고 찬장 재배치 좋은 선택이 눈앞에 오게. 2일차 아침 베리 루틴 시작. 3일차 감귤류 속껍질과 함께 씹기. 4일차 토마토를 익혀 오일 한 방울과. 5일차 물 4타임 알람. 6일차 기록 노트 첫 페이지 채우기. 7일차 가족 1명과 루틴을 공유하고 함께 걷기. 일주일 뒤 메모를 펼쳐보세요. 빈칸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빈칸 덕분에 다음 주 계획이 보입니다. 건강은 채워가는 기술입니다. 첫 장에서 약속드린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에 식탁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베리, 감귤, 토마토 3가지 과일을 중심으로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식탁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요약은 간단합니다. 색이 진한 과일을 씹어서 속껍질까지 하루 2번. 물은 4타임으로 나누고 소금은 향으로 대신합니다. 주스보다 통째로 자몽약 상호작용은 원칙적으로 피하고 기록 노트로 내 몸의 반응을 읽습니다. 실패는 계획의 일부로 취급하고 다음 끼니에서 조정합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걷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곳에 두고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 라디오 사연의 한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는 혈관의 달력을 늘렸을 뿐 회복의 능력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뇌와 혈관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생각보다 빨리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내일 아침 베리 한 줌, 점심 오렌지 1개, 저녁 토마토 수프. 그 3번의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을 그리고 노후의 시간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걷는 속도에 맞춰 저는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건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튼튼 노후 TV는 여러분의 식탁과 걸음, 잠과 웃음을 지키는 채널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일주일 미션 결과를 남겨주세요. 베리 성공, 귤 속껍질 도전, 토마토 수프 레시피 공유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서로의 기록이 서로의 동력이 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이웃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는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작은 위험을 오늘 우리는 식탁에서부터 바꿉니다.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맙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